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쫑쌤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예비 소집하고 모레 드디어 수능 시험을 보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수능 시험 보시는 동안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뭐라도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가지고 수능 이후에 11월 20일 토요일, 21일 일요일 이렇게 급하게 있는 대학들의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시라고 몇 가지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11월 20일 날 보시면 한양대 에리카, 숭실대, 숙명여대, 항공대, 수원대, 서강대 이렇게 대학이 9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강대나 건대나 경희대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충분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검토하시고 나머지 한양대 에리카, 숭실대, 숙명여대, 수원대, 항공대 이렇게 제가 좀 소홀한 대학들 간단하게 논술에 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고 자료도 수록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몇 개 정도의 논술 특징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에리카 보실까요? 네, 한양대 에리카는 11월 20일에 시험이 있는 학교죠. 로고가 사자로 되게 멋있고요. 논술 출제 경향은 시험은 90분 봅니다. 문항수는 대문항 3개에 각 소문항이 2~3개 정도 딸려있는 구조고요. 제시문이 있는 대학인데요. 제시문은 교과과정에 소개된 개념이잖아요. 증가감소, 최대 최소 이런 거, 접선이나 이런 개념이 일부 소개되어져 있고 문제의 조건을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밑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인 조건을 제시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태는 각 대문항 내에 소문항이 이렇게 1, 2, 3번이 있고 마지막 소문항을 풀기 위한 계단식 과정으로 문제 형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요한 단원들은 출제 단원들은 정적분 되게 많이 내고요. 넓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거 내고 미적분에서 접선이나 미분 가능성도 내고요. 확률도 내는 형태입니다. 자, 준비 방법은요.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양대 에리카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시고 모의논술도 풀어보시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한양대 본교걸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진 않겠지만 혹시 남는다면 광운대가 유사한 대학이니까 광운대 거 문제 풀면서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에리카는 마치고 다음은 수원대 가죠. 네, 수원대는 작년까지는 적성고사를 보다가 올해 이제 수리논술로 딱 돌아선 대학인데요. 그래서 논술도 어떻게 출제될지가 많이 궁금한 대학이죠. 자, 수원대는 시험을 80분 봅니다. 문항은 인문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고 각 문제당 10점이고요. 문제 형태는요, EBS 수능의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수능형 주관식 문제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밑에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지만 올해 논술 가이드북에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보니까 정말 딱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원대 시험 공부를 하루 하신다면 당연히 논술 가이드북 보시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가천대 거 보시고 고대 세종도 지금 올해 다 신설된 대학이니까 이 대학들 거 보시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수능 특강의 문제 쭉 전체적으로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풀이하면서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갑니다. 네, 다음은 숭실대 수리논술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숭실대 수리논술은요,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문항수가 대문항 4개인데, 보통 다른 대학교들은 3문제인데, 숭실대는 4문제여서 좀 바쁩니다, 쓰기가. 거기다가 각 소문항이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있고요. 시험 과목은 고1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이어서 확통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은 각 문항에서 사용하는 고교 과정의 필수 공식을 준대요. 어떻게 보면 제시문을 보면 여러분이 익히 모든 개념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시문을 가지고 이 문제 풀어라 라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대문항 1개당 소문항이 1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각 소문항은 소문항 간에는 독립적인 문항도 있고 연계가 돼서 서로 관계를 가지는 문항도 있어요. 주요한 단원들은 시완적분, 거리와적분, 확률,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삼각함수, 극한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주로 숭실되는 미적분의 주요한 개념 앞에서부터 접선, 극대극소, 최대, 최소, 정적분,
정적분, 활용 이런 단원들이 미적분의 단원이죠. 올해는 확통이 제외된 만큼 수원, 수투에서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문항 하나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또 여러분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수투에서 새롭게 출제된다면 접선이나 최대 최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좀 뻔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숭실대 거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다음은 항공대입니다. 항공대에는 수리논술이 A형 학과하고 B형 학과로 나눠지고요. A형은 전통적인 이공계열의 느낌이 나는 학과고요. 문항수는 수학 두 문제에 시험 범위에 미적분까지 포함되어져 있죠. 그런데 B형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학과예요. 그래서 수학 한 문제, 언어 논술 한 문제 보고 수학도 수학 원투만 본답니다. 인문사회 교과에 해당되는 언어 논술 문제 한 문제 있고요. 출제 경향은요.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제시문은 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과 문제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긴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문제 형태는 대문제 하나당 독립적인 소문항이 4개에서 5개 정도 있어요. 굉장히 바쁜 대학이죠. 그리고 증명형이 아닌 정답을 내는 풀이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 내는 단어는 좌표평면, 고1의 수학의 내용이 비교적 중요한 대학이죠. 직선, 삼각형, 원 등의 평면 도형의 교점을 구하거나 좌표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수투에서는 미분의 활용 단원의 문제들이 많이 낸다 이런 거예요. 올해는 확통을 출제하지 않으니까 고1 수학의 문제 하루가 있지만 여러분이 고1 수학을 한번 쭉 교과서 같은 거 열어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되겠고 아까 A형 대학은 미적분 활용 단원을 수능 특강 같은 걸로 한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나머지 자료는 보시고요. 다음 가죠. 자,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는 간단히 살펴보시면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문항수는 대문항 3문제에 소문항이 2-3개가 딸려 있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고교과정 전부예요. 그래서 기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모의논술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기하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제시문은 문제의 조건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요. 어떤 개념적 설명의 일부를 제시해주고 문제에서 나머지 과정을 네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문제의 설명을 반 정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소 길고 복잡한 수식들이 들어있어요. 자, 문제 형태는 증명형 문제가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무엇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 말이죠. 복잡한 수식과 기호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숙명여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증명형 문제가 많이 내는데 실제 정답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기호에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적분의 주요 단원을 내는 것보다는 교과 과정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기호나 이론들을 이용해서 수능과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과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돼요. 자, 올해 모의논술도 제가 먼저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문제 1번은 합성함수의 정의와 합성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합성이라는 기호를 잘 정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고요. 문제 2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약간 까탈스럽게 냈고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런 거 물어봤고요. 문제 3번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 능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합격 포인트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에서 논의된 과정이라는 건 제시문에서 일부의 풀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걸 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하라, 이어서 적용하라 이런 문제들을 낸다는 거고요. 교과서에 수록된 증명이나 풀이 과정들의 논리적 흐름을 여러분이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없으면 모의논술부터 풀어보시고요.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일 뿐 고교 과정의 변화에 맞춰서 매년 논술시험의 난도와 출제 방향은 달라져요. 그치만 기출문제는 보긴 봐야 되는데 그냥 그건 기본인 거고 거기서 낼 거라고 예측하시면 안 되죠. 올해 모의논술 먼저 풀어보고 시간 남는다면 작년 보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화여대의 올해 기출 모의논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명여대는 마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 에리카, 숭실대, 숙명여대, 항공대, 수원대의 토요일 시험 보는 5개 대학의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하루밖에 없지만요. 모의 논술 문제랑 논술 가이드북이랑 다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시고, 뭐 여러분이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학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고, 학원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루 담백하게 공부하시고 다음날 보러 가서 쫄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